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 에너지 관리 기능장이죠. 기능장의 시험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요, 2021년과 2022년에 3개 정도가 약간의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소금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변경이 3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시험 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 요 기능장에 기능사를 따신 분이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은 실기시험장에 대해서 하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요. 처음 치시는 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실기 문제를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것이 시험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15분에서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한 번 더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보통 뭐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30분을 보통 해요. 정집시간이 없이요. 뭐 소금자가 전체적으로 뭐 좀 점심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면 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날씨가 더울 때는 뭐 그쪽에 정수기가 있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 생수병을 좀 냉동을 해서 그죠? 중간중간에 한번 마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뭐 우유를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뭐 예전에 보니까 빵도 가져오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작업하면서 또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큰 관계 없어요. 물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은 가져가시는 것이 그리고 상당히 이것이 이제 좀 힘든 작업이죠. 40A라든지 30A 이런 파이프를 이렇게 뭐 돌린다 할까요? 조립을 하면 힘이 되니까 수분을 중간중간에 보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요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강간하고 동관어 조립 작업을 하시오. 자, 지급된 재료라 했죠. 시험장에서 주는 재료만 써야 돼요. 아, 내가 실수할 것 같아서 파이프를 내가 더 챙겨간다든지 뭐 테프론 테이프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용접봉을 가져갔다든지 그러면은 부정행위고 시험이 이제 오작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장에서 주는 재료만 사용한다는 거, 추가로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아, 난 CM 아답터 용접이 안 되는데 CM을 가져갈까? 뭐 이거 안 돼요. 걸리면은 일단 빵점 처리된다는 거. 두 번째요. 간을 절단할 때요. 할 때는 수검자가 지참은 수동 공구입니다. 예, 뭐 이게 자동 공구 안 돼요. 뭐 수동 공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수동 파이프 커터, 그 다음에 튜브 커터, 뭐 셋업 이런 것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현장에서 많이 보는 미싱기, 다이헤더식 나사절삭기죠. 요거 자동 공구를 하죠. 이게 자동 공구에 파이프 커터가 달려 있어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있더라도 그리고 보통 빼놓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만 된다는 거. 튜브 커터는 동 커터를 이야기하죠. 동관을 자를 때는 튜브 커터를 쓰시고 파이프를 자를 때는 수동 파이프 커터 쓰시고 뭐 셋업은 제가 뭐 권하지는 않은데 필요하신 분은 또 가지고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사용해서 절단한 후에 거스름이를 제거한다. 제거하면 좋은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제거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렌지 및 강간 용접, 프렌지와 강간 용접의 위험세는 자, 지정된 용접봉을 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지정된 용접봉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시험장에서 주는 용접봉이죠. 자, 이 시험장에서 주는 용접봉이 2, 4, 3, 1, 3이라 하죠. 네. 고산화 이제 티탄계 용접봉이라 해가지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접봉입니다.
예전에는 뭐 43, 16 이런 것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4313이 나오기 때문에 4313을 사용해서 해서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연습하실 때 아마 4313으로 많이 연습하셨을 거래요. 그리고 이 용접봉은 사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용접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용접봉 개수도 사실은 뭐 원칙은 8개인가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시험장마다 8개를 따로 주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좀 이렇게 용접봉을 많이 갖다 놓고 알아서 이제 8개를 쓰든지 뭐 10개를 쓰든지 뭐 이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크게 용접봉에 대해서 모자랄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강과 프렌지 용접후 프렌지 조립 전에, 자, 프렌지 조립 전에 이렇게 나왔죠. 프렌지 조립하기 전에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요것은 아마 시험 전에 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할 거라요. 프렌지 전에 확인을 받으세요 하면은 반드시 확인을 받고 조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오작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죠? 수학 시험 시 누수 여부를 또 확인받아야 된다. 자, 내가 작품을 제출하고요. 어떤 뭐 공구를 챙겨서 밖에 좀 기다리라 그죠? 자, 기다리고 있으면은 수학 시험을 해서요. 감독위원이 수학 시험을 해서 이제 누수가 되는 사람은 불러서 따로 불러서 확인을 이렇게 시켜주는 경우 많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니까 바로 집에 오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확인을 받고 오시면은 조금 이제 내가 수압이 통과했다. 빵점이 아니다. 자, 수압에서 5kg에서 만약에 물이 샜다. 예, 빵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금자 유의사항 보시면은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을 한다. 자, 이건 당연하죠. 5시간 반이니까 5시간 반 전에 제출을 하셔야지. 뭐 1분이라도 진짜 시간을 이제 초과하면은 이제 0점입니다. 2번에 수검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져간 공구죠. 파이프렌즈를 내가 안 가져갔다. 옆에서 빌려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가져간 것만 쓰고 옆에서 이렇게 빌려서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설은 그 시험장에 있는 시설만 써야 돼요. 내가 뭐 미친개 내가 좋은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쓰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고속설탕기 내 좋은 거 있어요. 가져와 쓰면 안 되냐? 안 돼요. 그쪽에만 쓰셔야 됩니다. 자,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가스 용접할 때에 특히 좀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야 되겠고요. 3번에 소금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 자, 시험 시작 전이란 말이죠. 전에 요 확인을 해줘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료가 불량품일 때에 교환이 가능하다 이래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 시간을 따로 줍니다. 시험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받은 재료를 재료 목록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개수가 맞게 왔는지 뭐 이제 종류가 같은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부싱이 뭐 40에 30인데 이것이 진짜 왔는지 엉뚱한 다른 재료가 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확인 안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 왔어요. 이거 잘못 왔는데요. 이거 하면은 그때는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시라 할 때 정확하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공, 이제 가공이나 조립 작업으로 내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가요. 너무 막, 뭐, 너무 쪼았다가요. 너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은 파손이나 불량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교체가 안 되죠. 교환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중간에 파손시켰으니까 이 재료가 안 좋아서 파손됐네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그날에 좀 재수가요. 운이 나쁜 거 되겠죠. 사실 눈으로 봐서는 이런 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조금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지급된 재료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프론이 어떤 사람 너무 많이 감아서 테프론을 많이 주는데요. 뭐 모자란다고 막 더 내가 테프론을 더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 안 됩니다. 다시 나락하면 안 돼요. 뭐 실수해서 내가 좀 모자라는데 조금만 주세요. 안 됩니다. 잔여 재료는 작업이 완료한 후에 작품과 함께 제출한다. 남아있는 재료는 다 그쪽에 주고 오셔야 돼요. 내가 뭐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예, 남았다고 해서 5번에 수금자 지창 공구 중 배관 꽂이 지그와 그다음에 동간 CM 아답터 용접용 지그는 이제 두 가지는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관 꽂이용 지그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배관을 이제 만들 때에 이제 배관에 번호를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볼트라든지 뭐 어떤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배관 꽂이를 만들어 옵니다. 뭐 학원 쪽에서 많이 만들어 주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배관 꽂이에다가 번호를 뭐 1번, 2번, 3번 적어 놓고 내 파이프 번호를 맞게 요 안에 집어넣죠. 꽂아 놓아요. 배관 꽂으라는데 학원 쪽에 안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또 만들어 가셔도 돼요. 검색하시면 이런 모양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간 CM 아답터, 이제 동간이, CM 아답터가 15mm죠. 15mm에 뭐 T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5mm에 이제, 뭐 부속품을 이용해서 이제 이 CM 아답터를 꼽을 수 있는, 꽂아서 용접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지그는 또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 외에 요거 두 가지 빼고 이제 용접용 지그 해서 턴테이블 형태라고 했는데 예전에 프렌즈 용접할 때 이런 내용이 없을 때는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 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프렌즈 용접할 때 아주 좀 유용한데 뭐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제 지금은 뭐 안 쓰니까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요 위에다가 이제 프렌지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를 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용접이 아주 좀 매끈하게 잘 되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가져가도 못 쓰니까 가져가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시도 안 되겠죠. 그죠? 어차피 사용이 못하는 거니까요. 자, 6번, 7번이 새로 나왔습니다. 작품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재료는 지참 및 사용을 나왔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용접하는데요. 그 프렌즈 용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보 용접을 하죠. 그래서 프렌즈 용접을 할 때에 이 바닥면이 매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요. 철판을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놓고 여기다가 프렌즈를 놓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꼽죠. 이렇게 꼽아 놓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프렌지가 이렇게 수평이 되어야지 이제 파이프 용접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요런 밑에 요 바닥에 받쳐놓는 하나의 칠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런 걸 우리가 뭐 이제 모재나 시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은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지금 문구는 2022년도에 나왔는데 원래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정도는 허용은 사실 좀 했어요. 시험장애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금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철판을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은 프렌즈 용접할 때에 도움이 되겠고요. 7번도 같은 내용이죠. 용접 및 프렌즈 배관 삽입 후 용접 높이의 고정을 위해 배관 밑단부에 받치는 재료, 와시나 아변 강판이라 됐죠. 자, 프렌즈 이렇게 할 때요. 그냥 파이프를 세워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이 프렌즈 바킹 쪽에, 패킹 쪽으로 파이프가 톡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이프가 톡 튀어나오면은 밀착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엽전, 여기서 말하는 와셔라 돼 있죠. 와셔라든지 이런 엽전을 여기 밑에 바닥에 깔아요, 하나. 깔고 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파이프 자체가 프린지 쪽에 패킹 쪽이죠. 패킹 쪽에 톡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불상사는 없다 이런 말이죠. 요것도 가능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감독관들 모르게 이렇게 사용하신 분도 계셨고 또 사용을 안 하신 분도 계셨고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런 철판하고 이런 와샤를 한 개 정도를 가지고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아마 조금 더 좋아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시 안전 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도 채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보호구, 우리가 아까 용접할 때는 헬멧, 앞치마, 장갑, 뭐 가죽 장갑 되겠죠. 이런 것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라든지 가스 용접할 때에 이제 제대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리정돈. 우리가 작업대를 너무 막 거칠게 하고, 뭐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는 거. 요거도 다 채점이 됩니다. 이걸 조금 잘못하시면은 하나의 어떤 감점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에요. 다음은 실격이다 이렇게 나왔죠. 실격 쉽게 하면 빵점이죠. 네, 빵점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차이점은 이제 차번, 죠. 요거는 작년에 없던 내용이 지금 추가됐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시험 도중에 포기, 당연하게 이제 빵점이 되겠죠.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할 때, 5시간 반인데 5시간 반까지 못 만들었어요. 빵점이 되겠죠. 다음에 배관 치수 중에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부분이라는 것은 배관에 보면은 뭐 150, 뭐 200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들이 부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관 치수가 보니까 200이라고 되어 있다 합시다. 이게 자, 200이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200에서 15를 15mm를 빼면은 185가 되겠네요. 185. 200에서 15를 더하면은 2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0이라는 요 치수가 나와 있을 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즉 185부터 이제 적은 거. 185 되면 빵점이죠. 이상이라 됐죠. 예, 요거는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5가 더하니까 215가 나왔어요. 200인데 215가 자로재니까 2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빵점입니다. 215를 포함해서 큰다든지 185부터 이제 5보다 적을 때는 전체가 그냥 빵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길이가 있어요. 배관의 가로 세로 전체 길이가 30이죠.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서 600이 나왔어요. 그러면 600보다가 30이 적은 뭐 570이 된다든지, 아니면 600보다가 30이 커서 630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빵점이 됩니다. 자, 수압시험은 0.5MPa, 그 다음에 5kg 나왔죠? 자, 5kg per cm 제곱. 기능사나 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kg per cm 제곱입니다. 기능장은 이제 첫 테스트가 5kg입니다. 5kg에서 누수, 물이 셀 때는 빵점 처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5kg에서 물이 안 새도록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행도가 30 이상의 차이 날 때, 그러니까 이 배관을 만들어서 작품을 딱 놨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30mm 이상을 떴어요. 그러면은 0점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이 심하여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 이거는 이제 채점위원이 보통 2분인데, 채점위원 2분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좀 상태가 안 좋다. 뭐 예를 들어 용접을 했는데 좀 물은 5kg에서 안 샜어요. 그런데 이제 모양이 너무 안 좋다. 기능장으로서는 도저히 용접 실력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2분이 이제 이거는 오작시키자. 이렇게 하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양을 불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도면과 상이한 작품. 도면하고 모양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배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갔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빵점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급된 재료 이외. 지급된 재료 이유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따로 이제 챙겨갔어요. 가져갔어요. 배관은. 뭐 그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렌지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하는데 요거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격증에 나오는 이 프렌지를 우리가 RF형제 프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RF형 프렌지는 특징이요. 이 프렌지 면이 납작하지는 않고요. 요 부위죠. 요게가 중간에가 이제 우리가 파이프가 들어가고 이 네 개의 이제 볼트 구멍이 있잖아요. 요게가 약간 볼록 튀 나왔어요. 요게 볼록 튀 나온 부분이 이제 우리가 RF를 합니다.
요 볼록 티 나온 부분이 이제 여기 패킹이 들어가야 돼요. 패킹. 이제 패킹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요 볼록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꼽아서 용접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이 뭐죠? 빵점이다. 이런 뜻이죠. 패킹 들어간 자리는 파이프가 용접이 되면 안 되겠죠. 반대편, 이쪽에다가 뭐죠? 이쪽 패킹이 안 들어간 이쪽을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게 잘 보여요. 패킹이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은 이제 용접을 해야 될 자리인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접하실 때 꼭 이제 확인을 하시고 용접하시는 뜻이죠. 차번도 새로 됐는데요. 밴딩 작업 시에 기계 밴딩과 상이하게 열감 밴딩한다. 뭐 가끔가다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동관을 그냥 밴딩 하셔도 이게 잘 뭐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그게 없는데요. 이게 나는 그냥 하면 이 동관이 부러질 것 같다. 뭐 겁먹고 이 동관을 열을 가하죠. 가스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밴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이제 열을 가하지 않는 동관을 바로 그냥 밴딩기를 이용해서 밴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뭐 아주 가끔 가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시험장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려요. 근데 뭐 한 번 설명을 듣고 시험을 바로 치시면은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잘 기억도 못 하시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이렇게 아시고 가시면은 시험 칠 때 훨씬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설명을 하였습니다.